안녕하세요. 러버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캐나다 시골 마을로 들어온 이유에 이어서 아이들 학교에 한국 학생이 많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 학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이 여러 가지가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 한국 학생이 많다는 것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로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은 거의 같기도 하고 완전히 낯선 곳으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감안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더구나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특정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헬리팩스의 경우에는 클레이든 파크 웨스트나 레드포드를 많이들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역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월세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한국인이 많이 있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서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도 교환이 잘 되고 중고 거래도 나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다가 영어까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혼자 외딴 섬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심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한국 친구가 있으면 초반에 환경에 적응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해외 생활 경험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멀리 캐나다까지 영어 교육을 위해 시간과 큰 돈을 투자해서 오시는 거고 딱히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학생이 많은 곳은 다들 우려하시는 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역시나 좋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결국 생활 편의성이냐 아이들 영어 공부냐의 선택인데요. 대부분이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방법을 고민하시겠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의 어느 교실에는 한국인 비율이 30%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인도 등의 타 외국인도 많다 보니까 아예 외국인들만 따로 모아서 반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큰애반의 경우 전체가 21명인데 그중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온 한국인을 포함해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학생이 5명이나 됩니다. 물론 시골인데도 어학원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같은 학년에 2개 반이 있는데 한 반의 한국 학생들을 다 몰아놓은 탓도 있긴 하지만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선생님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로도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를 쓰는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한국 친구들과 익숙한 한국어를 쓰게 됩니다. 저희 큰애의 경우 영어를 완전 못하는 건 아니어서 최대한 한국 친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영어로 물어보고 해결하라고 당부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들 또한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로 인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오히려 내국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같은 테이블에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좀 더 영어를 잘하는 학생 보고 못 알아듣는 한국인 친구에게 통역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도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것이고 한국인 친구들끼리 친해져서 계속해서 같이 다니다 보면 결국 현지인 친구를 만들게 될 기회도 그만큼 희박해집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고 있는 한 아이가 미국에서의 살 때 경험을 말해줬는데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있었고 당장 영어를 못해서 그 친구한테 계속 도움을 받았더니 1년이 넘어서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좀 지내다 보면 현지 친구를 자연스럽게 사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곳은 한국보다 밀집도도 훨씬 적고 주로 개인이나 가족생활 위주이다 보니까 한국처럼 어린 친구들끼리도 몰려다니면서 노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아니까 인사 정도만 하는 거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거나 따로 만나서 놀러 다닌다든지 파티 같은 사적인 모임에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익숙해지면 한국인 친구들끼리도 영어로 대화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아이 말로는 같은 한국인끼리 모국어를 놔두고 아무래도 어설플 수밖에 없는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말에 가끔 애들을 데리고 학교 놀이터에 놀러가면 한국 아이들끼리 만나기도 하는데요. 서로 얼굴도 익숙하고 말도 편한 한국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뭉쳐서 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놀 때 가만히 지켜보면 주변의 외국 아이들이 같이 놀고 싶어도 영어가 아닌 모르는 말이 계속 들리고 같은 나라 애들끼리 노는 모습에 쉽사리 껴서 놀지 못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학년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반드시 운동장에 나가 노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애들끼리만 뭉쳐서 노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현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기회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영어를 배우는 데는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환경보다도 아이의 성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때 같이 한국인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도 성격상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과 쉽게 사귀면서 영어가 빠르게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가능성은 한국 친구가 많이 있다 보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